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일부 석유 회사가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아주는 주민들을 위해 유류세를 한시 면제하는 것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연방정부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이 올해도 코리안 페스티벌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석유 회사들이 기회를 삼아 떼돈을 벌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고유가에 석유 회사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며 이들이 횡재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까지 나서 이들 석유 회사들이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뜻에 동참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지난 3일 열린 글로벌 위기 대응 그룹 보고서 발간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대형 에너지 회사들의 횡포를 언급했습니다. First, it is immoral for oil and gas companies to be making record profits from this energy crisis on the back of the poorest people and communities and at a massive cost to the climate. That this grotesque greed is punishing the poorest and most vulnerable people while destroying our only common home, the planet. 유엔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대형 에너지 회사들의 합산 이익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요 석유 회사의 초과 이윤은 2분기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글로벌 1위에서 5위까지의 회사들의 합산 이익만 벌써 600억 달러에 달할 정도인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빈곤층은 더욱 굶어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국가 부도를 선언했고 곳곳에 연료비를 내지 못해 굶주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름 부족 사태는 스리랑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부분의 빈공국들은 기름 부족과 식량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오는 13일 만료 예정이던 자동차 유류세 면제를 다시 연장했습니다.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인데 주지사 도전장을 내민 민주당의 스티시 아브라함스 후보도 연말까지 유류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방정부의 잘못된 취급으로 인해 조지아 주민들에게 부과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연료 판매에 대한 조지아주의 유류세 유예는 9월 12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이 같은 유류세 유예 조치로 조지아주는 미국에서 낮은 가격의 일반 휘발유 비용을 유지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주의회의 초당적 협조를 받아 자동차 연료세 면제를 시행한 이후 계속해서 정책이 연장되어 오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다가오는 8월 11일부터 12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6일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설 예정인데요. 비핵화를 향한 대화의 장을 열기 위한 목적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선 6일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평화 기원식에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할 계획입니다. 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핵심 국가인 한국과 몽골을 방문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이번 방안은 2018년 이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유엔은 한국 방문의 세부 일정은 아직 한국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결국 원숭이 두창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내려졌습니다. 미국에서 8월 4일 보고된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는 무려 6,617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결국 선포했습니다.
하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도 바이러스를 대응하기 위해 원숭이 두창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인식하고 이를 퇴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중순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달 23일 원숭이 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뉴욕주 등 주 정부 차원에서 비상사태를 이미 선포한 바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원숭이 두창이 가볍게 지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고수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거나 배포하지 못했다는 점에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연방정부는 지금까지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유일하게 허가한 지네우스 백신 110만 회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제야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처럼 확산이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국비통제 국제안보 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위한 확장 억제를 매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지난 3일 핵 확산 금지 조약 평가 회의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인들이 핵 억지력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에 진지하게 매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장이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면서 언제 어디서나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가 주최하는 2022 코리안 페스티벌이 오는 9월 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0일까지 열립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은 올해도 코리안 페스티벌을 위해 한인회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4일 오후 메트로시티은행 도라빌 본점. 애틀랜타 한인회 이용기 회장과 이경성 이사장이 메트로시티은행의 김하상 행장과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메트로시티은행에서 애틀랜타 한인회에 코리안 페스티벌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의 백나경 회장은 후원금 $10,000를 전달하며 한인 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홍기 회장은 한인 사회에 늘 도움을 주고 있는 은행 측에 평소부터 고맙게 생각해왔다며 코리안 페스티벌을 잘 치르도록 사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화생 행장은 메트로시티 은행이 지속적으로 한인회와 코리안 페스티벌을 후원해왔다고 소개하며 올해는 더욱 성공적인 코리안 페스티벌이 되도록 당부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이경성 이사장도 한인 사회에 늘 후원해준 은행 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용기 한인 회장은 기자들에게 올해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 예산을 $150,000로 책정했다고 소개한 뒤 매주 월요일마다 한인회관에서 코리안 페스티벌 준비 모임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지난 1일 오후 7시쯤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 남성이 식은 감자튀김을 두고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총을 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에 맞은 23살 직원은 목에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40세 여성 고객은 주문한 감자튀김이 식었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후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장에 도착한 여성 고객의 아들 20살 마이클 모건은 직원과 매장 밖에서 싸움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모건이 직원 목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건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후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지난 2일 올해 부동산 재산세율과 관련해 투표를 실시해 찬성 4표, 반대 1표로 동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귀넷 카운티에 부과되는 재산세 밀리지율은 6.95%로 결정됐습니다. 반대를 주장한 커클랜드 카든 제1지구 커미셔너는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재산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귀넷카운티는 오는 9월부터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 시한은 11월 말까지입니다. 월마트마저 직원 감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월마트는 약 200여 명의 직원을 해고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최근 들어 소매 판매 실적이 좋지 않자 내려진 결정입니다. 월마트는 지난달 26일 생필품 외에는 쇼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었다면서 운영이익의 11%에서 13%까지 줄어들 것을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KT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